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설안전 기사 필기 2022년 제1회 기출문제 중에서 건설시공학 6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재 붙임을 위한 앵커 긴결 공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재료는 있습니다. 석재를 붙이는데 현재 앵커를 가지고 붙이겠다라는 거죠. 자, 앵커, 볼트, 연결하는 철물은 맞는데요. 모르타르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앵커 긴결 공법은 모르타르를 충전하지 않고 모르타르 대신에 앵커나 너트나 볼트나 와셔나 연결 철물로 고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참고 내용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62번 그죠? 필기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강제 널 말뚝 시트 파일이다. 그죠? 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무소음 설치가 어렵다. 타입C에 최적 변형이 작아 항타가 쉽다. 강제 널 말뚝에는 U, Z, H형 등이 있다. 관입 철거 시에 주변 침하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자, 강제 널 말뚝은 우리가 해설 보면서 다시 한번 볼게요. 강제 널 말뚝은 이게 타입을 하죠, 그죠? 그래서 타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안반이나 전석층에는 타입이 좀 곤란하고요. 타 공법보다 벽체 강성이 작아서 잘 휘어질 수 있어요. 널 말뚝이니까 조금 옆으로 이렇게 생긴 말뚝이다 보니까 휘일 수가 있고요. 타입을 하다 보니까 소음이나 진동이 크고 관입이나 철거할 때는 주변 집안 침하가 일어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이 부분 틀렸죠. 하지만 물을 차단하는 차수성은 좋고 재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63번 넘어가겠습니다. 철근 조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철근의 피복 두께를 정확히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고임제, 간격제를 배치한다. 좋죠, 그죠? 거푸집에 접하는 고임제, 간격제는 콘크리트 제품 또는 모르타르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그죠?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제품의 고임제, 간격제 쓰고요. 경미한 황갈색의 녹이 발생한 철근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와 부착을 해침으로 사용해서 안 된다. 이 부분이 틀렸죠. 그죠? 자, 우리가 경미한 황갈색의 녹이 발생한 철근은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해도 좋다라고 했죠. 그래서 3번 설명 틀렸고요. 철근의 표면에는 흙이나 기름 같은 이물질은 없애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것도 필기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64번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틀리신 분들은 파란색 별표 하시기 바랄게요. 소규모 건축물을 조적식 구조, 그죠? 벽돌을 쌓는 조적식으로 담을 쌓을 때 최대 높이 기준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규정 한번 볼게요. 자,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뜻합니다. 높이는 3m 이하고 담의 두께는 190mm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담의 길이가 2m 이내마다 담의 벽면으로부터 그 부분의 담의 두께 이상 튀어나온 버팀벽을 설치하거나 길이 4m 이내마다 담의 벽면으로부터 그 부분 담의 두께의 요거는 담 두께 이상 튀어나온 버팀벽이고 길이가 4m 이내일 때는 담 두께 1.5배 이상 튀어나온 버팀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최대 높이는 얼마다? 높이는 3m 이하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65번 자주 나옵니다. 필렛 용접 또는 필렛 용접에서 단면상 이론 목두께에 해당하는 것은 있습니다. 이론 목두께 요 D가 되죠. 그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하면 실제 목두께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답은 바로 이론 목두께 D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림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66번 넘어가겠습니다. 네트워크 공정표에 사용되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크리티컬 패스 CP다. 그죠? 개시 결합점에서 종료 결합점에 이르는 가장 긴 경로를 CP라고 합니다.
더미죠. 결합점이 가지는 여유가 아니고요. 더미는 정상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작업 상호 간의 관계를 나타내죠. 그래서 점선의 화살표로 나타냈죠. 플로트다라는 건 작업이 가지는 여유 시간이 됩니다. 패스는 네트워크 중에서 둘 이상의 작업이 이어지는 경로를 패스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설명 답은 바로 3번 되겠습니다. 자, 67번 역시 자주 나옵니다. 콘크리트의 측압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속도가 빠를수록 측압은 커집니다. 온도가 낮을수록 습도가 낮을수록 온도 습도는 낮을수록 측압은 뭐다? 커진다였죠. 그죠? 온도가 낮아지면 경화하는 속도가 느려지니까 벽을 미는 측압은 커진다라고 해야 합니다. 자, 벽 두께가 얇을수록 측압은 작아진다. 콘크리트 슬럼프 값이 클수록 측압은 커진다. 그죠? 자, 68번 넘어갈게요. 예, 석공사에 사용하는 석재 중에서 수성암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수성암 한번 볼게요. 제가 수성이는 아이 이름이 수성이에요. 점수를 4점 받았어요. 4점 예, 수성이는 4점 받고 응석불임 이렇게 기억했거든요. 4점 받았는 수성이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이렇게 응석을 부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성이는 4점 받고 사암, 전파암, 응석불임, 응해암, 석회암, 수성암계에 속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거 안산암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69번 매스 콘크리트. 그죠? 매스 콘크리트는 대형 콘크리트였죠. 시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역시나 잘 나왔죠. 그죠? 매스 콘크리트 타설 온도는 온도 균열을 제어하기 위한 관점에서 가능한 한 낮게 한다. 그죠? 자, 매스 콘크리트는요. 온도가 높아지면은 이 열에 의한 균열이 발생되니까 가급적 낮게 합니다. 매스 콘크리트 타설 시 기온이 높을 경우에는 콜드 조인트가 생기기 쉬우므로 응결 촉진제는 빨리 응결되게 하는 거죠. 기온이 높을 때는 너무 빨리 응결되다 보니까 그 열 때문에 우리가 균열이 생기죠. 그래서 응결 지연제를 사용해야죠. 이 부분 설명이 틀렸습니다. 매스 콘크리트 타설 시 치마 발생으로 인한 치마 균열을 예방하기 위하여 재진동 다짐을 합니다. 매스 콘크리트 타설 후에 거푸집 타령 시에 콘크리트 표면의 급냉을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표면을 소정의 기간 동안은 보온해 주는 게 좋다. 맞죠? 그죠? 자, 그래서 매스 콘크리트 타설할 때 기온이 높을 때는 콜드 조인트가 생기기 쉬우므로 응결 지연제를 사용한다라고 해야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자, 70번 넘어가겠습니다. 거푸집 공사죠. 그죠?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거푸집 널은 콘크리트 구조체를 형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타르, 플라스터 또는 타일 붙임 등의 마감을 할 경우에는 평활하고 광택이 있는 면이 얻어질 수 있도록 철제 거푸집을 사용한다. 철제는 면이 너무 이렇게 깔끔하다 보니까 어떻게 면이 너무 울퉁불퉁하지 않고 고르죠. 그러다 보니까 모르타르나 플라스터나 타일이 붙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 설명이 틀렸죠. 그래서 바르게 설명하려면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타르나 플라스터나 타일 붙임 등의 마감을 할 때는 평활한 철제 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는 부착 강도가 저하되어요. 잘 붙지 않는다라고 해야 맞다. 그죠? 거푸집 공사비는 건축 공사비에서의 비중이 거푸집 공사비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거푸집 공사의 개선과 합리화 방안을 연구하는 게 좋습니다. 폼타일은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거푸집이 벌어지거나 우그러들지 않게 연결 고정하는 긴결제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71번. 철근 콘크리트 말뚝머리와 기초와의 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두부, 머리 부분을 커팅 기계로 정리할 경우에 본체에 균열이 생기기 때문에 응력 손실이 발생하여 설계 내력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 설명이 틀렸죠. 그죠? 우리가 손상을 안 주기 위하여
두부를 말뚝에 유해한 충격이나 손상을 주지 않는 커팅 기계를 가지고 두부를 아예 커팅으로 잘라버리는 게 손상을 덜 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두부를 충격과 손상을 주지 않는 커팅 기계를 사용하여 책임 기술사 제시에 따라 정리한다라고 설명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 바로 1번 되고요. 자, 말뚝머리 길이가 짧을 때는 기초 저면까지 보강해서 시공하고, 말뚝머리 철근은 기초에 30cm 이상 길이로 정착시키고, 말뚝머리와 기초와의 확실한 정착을 위하여 파일 앵커링을 시공하는 것 좋습니다. 자, 72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별표 하나 붙여볼게요. 철근 콘크리트 보호에 사용되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가 현재 25mm입니다. D22 철근의 수평 순 간격으로 오른 것은 있습니다. 그죠? 자, 철근 보인데요. 지금 철근 콘크리트 보라고 했죠. 철보의 순 간격, 수평 순 간격은 25mm하고 철근의 공칭 지름하고 굵은 골재 최대 치수의 3분의 4, 25mm 하고요. 철근 공칭 지름 22mm다. 그죠? 그리고 굵은 골재 최대 치수가 25죠. 25 곱하기 3분의 4입니다. 이렇게 했는 것 중에 가장 큰 값이 바로 순 간격이 되겠습니다. 이걸 계산하니까 33.3이에요. 그죠? 세 개 중에 제일 큰 거 바로 답은 이게 되겠습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참고의 내용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별표 하나 붙이겠습니다. 철근의 피복 두께를 유지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우리가 철근을 피복을 해서 두께를 확보하는 건 내화성, 불에 견디는 성질이죠. 내구성을 확보하고요. 구조 내력을 확보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죠. 자, 그래서 소요 부재의 구조 내력 확보, 내화성 유지, 부재의 내구성 유지는 좋은데 철근을 피복 두께를 두껍게 한다고 해서 콘크리트 강도가 증개되는 거와는 무관하겠죠. 그래서 바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74번 잘 출제되죠. 불량품이나 결점, 고장 등의 발생 건수를 현상과 원인별로 분류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항목별로 분류해서 크기 순서로 나열하여 그 크기를 막대 그래프로 표기했다. 자, 이렇게 제일 큰 값부터 순서대로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는 걸 파레토도 또는 파레토그램이라고 합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5번 넘어가겠습니다. 강 구조 공사 시 앵커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 필요한 앵커링 저항력을 얻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세운다. 예, 콘크리트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 좋다. 그죠? 2번에 앵커 볼트 설치 시에 베이스 플레이트 위치의 콘크리트는 설계 도면 레벨보다 30에서 50mm 낮게 타설하고 베이스 플레이트 설치 후 그라우팅 처리한다. 이것도 좋아요. 3번에 구조용 앵커 볼트를 사용하는 경우에 앵커 볼트 간의 중심선은 기둥 중심선으로부터 3mm 이상 벗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4번에 앵커 볼트는 구조용 혹은 세우기용 앵커 볼트가 사용되어야 하고 나중 매입으로 한다라고 했는데요. 앵커 볼트는 고정 매입 공법을 원칙으로 한다. 처음부터 볼트를 체결하면 고정을 시킨다는 뜻이죠. 그래서 틀린 설명은 바로 4번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76번 보겠습니다. 모래지반 흙막이 공사에서 널말뚝의 틈새로 물과 토사가 유실되어 지반이 파괴됩니다. 이렇게 널말뚝의 틈새로 물이 스며드는 길이 생겼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파이핑 현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액상화 현상하고 틀리기가 쉬운데요. 조금 주의하시고요. 자, 이 파이핑 현상은 보일링 현상. 우리 보일링 현상은 뭐였냐면요. 사질 지반에서 유동하는 지하수에 의해서 결국은 흙막이가 붕괴되어서 흙과 물이 불룩하게 올라오는 현상이에요. 이 보일링 현상이 미리 생겼습니다. 이 보일링 현상 때문에 집안 내에서 물의 통로가 생겨요.
그렇게 해서 흙이 쇄골되는 게 파이핑 현상인데요. 널말뚝의 틈새로 물과 토사가 유실되어서 집안이 파괴되었다. 지하수 때문에 붕괴된 게 아니라 틈새로 스며드는 물 때문에 유실되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파이핑 현상이 답이 되겠습니다. 77번 자주 나오죠. 공사관리계약 CM이다. 그죠? 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시공시 단계별 시공법을 적용할 수 있어서 설계나 시공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설계 과정에서 설계가 시공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어서 설계 도서의 현실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기획 및 설계 과정에서 발주자와 설계자 간의 의견 대립 없이 설계 대안 및 특수공법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설계 대안이나 특수공법 적용할 수 있고요. 대리 임용 시엠은 말 그대로 대리인 역할만 하는 거죠. 공사비와 품질의 공사비나 품질에는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죠.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거 틀린 설명이죠. 참고로 한번 보겠습니다. 대리임용 시엠은 서비스를 제공한 후에 용역비를 지급받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시공자, 설계자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는 없고요. 공사비용, 공사기간, 품질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자, 시공자형 시엠은 시엠이 직접 하도급자와 계약을 체결, 시공의 전부, 일부를 담당하여 공사를 수행하고요. 공사비용, 공사기간,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시공자형 CM이었죠. 그래서 답은 바로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8번 넘어가겠습니다. 철골 구조의 내와 피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조적공법은 용접 철망을 부착하여 경량, 모르타르, 펄라이트 모르타르와 플라스터 등을 발음하는 공법이다 했는데요. 조적은 뭐죠? 벽돌을 쌓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면 모르타르를 발음하는 거다. 요거 잘못되었죠. 그죠? 그래서 1번에 보면 조적공법은 철골 표면에 벽돌, 돌, 콘크리트 블록, 경량 콘크리트 블록을 시공하는 공법이다 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1번 설명이 틀렸죠. 그죠? 2번의 뿜칠 공법은 철골 표면에 접착제를 혼합한 내와 피복제를 뿜어서 내와 피복하는 게 뿜칠이죠. 성령판 공법은 내와 단열성이 우수한 각종 성령판을 철골 주위에 접착제와 철물 등을 설치하고 그 위에 붙이는 공법이죠. 타설 공법은 아직 굳지 않은 경량 콘크리트나 기포 모르타르 등을 강제 주위에 거푸집을 설치하여 타설한 후에 경화시켜 철골을 내와 피복하는 공법이다. 그죠? 틀린 설명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9번 넘어가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에서 염해로 인한 철근의 분식 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가 염해라는 건 콘크리트에 축적된 염화물의 함량이 허용 한도를 초과할 때 강제가 부식되고 구조물의 내구성이 저하되는 현상이죠. 그래서 콘크리트 중에 염화물 이온이 철근의 부동태막을 파괴, 부동태막은 부식되지 않도록 하는 막을 파괴해서 강제를 부식시키는 현상을 염해다라고 했습니다. 염해를 방지하는 대책입니다. 자, 이것도 필기 자주 나왔다, 그죠? 콘크리트 중에 염소 이온량을 적게 합니다. 에폭시 수지 도장 철근 사용하고요. 방청제를 투입하는 것도 좋은데 물 시멘트비를 크게 하면 염소의 이온량이 더 많아질 수 있죠. 물 시멘트비는 작게 한다라고 해야죠. 틀린 설명 4번 되겠습니다. 80번 넘어가겠습니다. 웰포인트 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사질 지반보다 점토 지반의 효과가 좋다. 틀렸죠, 그죠? 웰포인트는 좋은 포인트만 잡아라. 제가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죠. 모래는 물이 잘 스며들고 빠지기 때문에 좋은 포인트만 잡으면 물이 빠진다. 그래서 사질 지반에 적용한다라고 했죠. 1번 틀렸습니다. 지하 수위를 낮추는 탈수 공법이고요. 1에서 3m 간격으로 파이프를 지중해 받고요. 인접지 치마의 우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틀린 설명 바로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건설 재료학 8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깬자갈을 사용한 콘크리트가 동일한 시공 용도의 보통 콘크리트보다 유리한 점은 했습니다. 자, 깬자갈은 말 그대로 자갈을 깨었기 때문에요. 면이 우둘투둘합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것과 부착이 좋아요. 시멘트 페이스트와의 부착력이 증가한다. 답은 바로 1번 되겠죠. 그래서 깬자갈을 사용한 콘크리트는 동일한 워커빌리티에 보통 자갈을 사용한 콘크리트보다 단위 수량이 일반적으로 약 10% 정도 많이 요구되고요. 깬자갈을 사용한 콘크리트는 강자갈은 둥글잖아요. 그죠? 사용한 콘크리트보다 시멘트 페이스트와 부착 성능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위 수량은 감소가 아니라 10% 정도 증가된다. 그죠? 자, 그래서 유리한 점 답은 1번 되겠습니다. 82번 자주 나왔습니다. 목재를 작은 조각으로 하여서 충분히 건조시킨 후에 합성수지와 같은 유기질의 접착세를 첨가해서 열압 재판, 판상으로 판처럼 만든 제품이다. 그죠? 바로 답은 1번의 파티클 보드가 되겠습니다. 자, 목재 가루를 접착제로 해서 재판한 것인데요. 칩보드다라고도 합니다. 자, 83번 넘어갈게요. 도료 상태의 방수제를 바탕면에 여러 번 칠합니다. 이렇게 여러 번 칠해서 도막을 형성한다 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얇은 수지 피막을 만들어 방수 효과를 얻는 것으로 에멀션형, 용제형, 에포식의 형태의 방수 공법은 했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얇은 걸 여러 번 칠해서 도막을 형성한다. 도막 방수가 되겠습니다. 자, 요 방수 공법에서요. 한번 해설 내용 보시면 좋겠습니다. 84번 넘어가겠습니다. 잘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요. 별표 붙이겠습니다. 합성 수지 종류 중에 열가소성 수지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열가소성 할 때 가소성 수지 할 때 가수 그랬죠. 연비, 초비, 그죠? 그 다음에 폴리, 아크릴, 메틸, 그 다음에 스티롤 했고요. 제가 갑자기 순서가 생각 안 나네요. 연비, 조비, 그죠? 우리 메틸, 그 다음에 아크릴, 메틸 폴리, 그 다음에 아크릴 셀룰라이드 이랬죠. 그죠? 그래서 요거 조금 순서, 제가 지금 갑자기 순서 잘 생각 안 나는데요. 그래서 보면 연비, 초비, 폴리 그랬죠. 그래서 여기 해당되지 않는 거 뭐 있습니까? 멜라민 수지는 열경화성 수지에 해당되었죠. 그죠?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거 답은 바로 3번, 2번의 멜라민 수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5번 넘어가겠습니다. 수성 페인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수성 페인트의 일종인 에멀션 페인트는 수성 페인트에 합성 수지와 유화제를 섞은 것입니다. 수성 페인트를 칠한 면은 외관은 온화하지만 독성이나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건 수성이 아니라 유성이죠. 기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독성과 화재 우려가 있다 그랬죠. 이게 틀렸죠. 수성 페인트 재료로 악교, 전분, 카세인이 활용됩니다. 수성 페인트는요, 우리 가정에도 베란다 같은 데 칠하는 거죠. 광택이 없고 회반죽 면이나 모르타르 면의 칠에 적당하다. 맞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자주 나왔으니까 별표하겠습니다. 86번 넘어가겠습니다. 금속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알루미늄판은 가벼운 경량, 열 반사도 좋으나 알칼리에 약합니다. 스테인리스 강판은 내식성이 필요한 제품에 사용됩니다. 녹이 잘 안 쓸잖아요. 그죠? 함석판은 아연도 철판이라고도 하며 외관미는 좋으나 내식성이 약하다 했는데요. 예전에 함석을 지붕으로 썼잖아요. 부식이 잘 된다면 지붕재로 못 쓰죠. 내식성이 약하다가 아니라 내식성이 강하다라고 해야 합니다. 틀렸고요. 연판은 나비죠. X선 차단 효과가 있고 내식성도 크다. 그죠? 틀린 거 답은 3번 되겠습니다. 87번은 파란색 별표 한번 할까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열 전도율이 가장 낮은 것. 우리가 이런 그죠? 재료의 특징을 다 암기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열 전도율이 낮다라는 건 열을 잘 전달하지 못하죠. 우리가 아무래도 알루미늄, 철 이런 금속들은 열을 잘 전달하죠. 알루미늄, 주철.
그리고 콘크리트고요. 코르크막에 생각해 보시면 열전도율 낮죠. 그래서 순서는 알루미늄, 주철, 콘크리트, 코르크판. 답은 바로 2번 되겠습니다. 88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콘크리트의 혼화 재료 중에서 혼화재에 속하는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가 혼화재가 있고요. 혼화재가 있다, 그죠? 요거는 혼화 재료 할 때 재인데요. 성질 개량을 위해 첨가하는 겁니다. 고로슬래그 미분말, 플라이애쉬, 실리카, 띨, 팽창제, 착색제 이런 건 성혼화재가 됩니다. 근데 안해제자는 콘크리트에 특성한 성능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A제, 감수제, 종류 그죠? 기포제, 발표제, 응결경화제, 방수제, 방청제 이런 거는 성능이 들어있는 건 안해제자다, 그죠? 자, 그러면 혼화제에 속하는 것은 성능을 얻는 거죠. 고성능 감수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9번 있네요. 점토의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사질 점토는 젓갈색으로 내화성이 좋다. 자, 요거는 빨간색 별표 말고 틀리셨다면 파란색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세서를 보면요. 사질 점토는 젓갈색으로 내화성이 부족하다 해야 됩니다. 내화성이 좋다가 틀렸죠. 그죠? 그래서 보통 벽이나 돌기와 토관의 원료로 사용돼요.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1번 되고요. 자토는 순백색이며 내화색이 우수하지만 가소성 부족합니다. 석기점토는 유색에 견고하고 치밀한 구조로 내화도가 높고 가소성이 있고요. 석회질 점토는 백색으로 용해되기 쉽다. 그죠? 사질 점토는 젓갈색인데 내화성이 좋다가 아니라 내화성이 부족하다가 되겠죠. 파란색 별표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출제된 내용은 아니었다. 그죠? 자, 90번입니다. 콘크리트에 A제를 첨가했을 경우 공기량 증감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첫 번째 혼합 시간인데요. 혼합 시간은 콘크리트를 비길 때 3에서 5분 만에 공기량이 최고가 되고요. 그보다 길거나 짧아도 공기량은 적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시멘트의 사용량입니다. 시멘트의 사용량은 단위 시멘트량이 증가하게 되면 공기량은 감소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주위 온도인데요. 온도가 10도씩 증가하면 공기량은 대략 20에서 30% 정도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공기량 증감에 큰 영향 주지 않는 것,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9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슬럼프 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슬럼프 시험 시에 각 층을 50회 다진다 라고 했는데 이거 틀렸죠, 그죠? 자, 슬럼프 시험은요, 평평한 바닥에 철판을 놓고 슬럼프 콘을 고정합니다. 슬럼프 콘의 높이 300mm를 3층으로 나누어서 100mm 높이마다 다짐 막대로 고르고 25회씩 다짐합니다. 슬럼프 콘을 제거 시에는 2, 3초 이내 살며시 들어 올리고요. 슬럼프 콘의 측정은 콘과 흘러내린 콘크리트 사이에 5mm 단위로 측정을 하죠. 자, 슬럼프 값이 높다라는 건 흘러내리는 게 많이 흘러내렸다는 뜻이죠. 그것은 콘크리트가 묽은 비빔이다 라는 것을 뜻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50회 다진다가 아니라 25회 다진다 해야 맞습니다. 자, 이 슬럼프 시험은 콘크리트 시공 연도 측정을 위하여 행합니다. 슬럼프 콘의 콘크리트를 3층으로 분할하여 채우고 슬럼프 값이 높을 경우에 콘크리트는 묽은 비밀입니다. 나머지는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자, 92번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목재 섬유 포화점에서의 함수율은 대략 얼마 정도인가? 라고 했습니다. 섬유 포화점에서 함수율은 대략 30%이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3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각 창호 철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피벗 힌지는 경첩 대신 촉을 사용하여 여닫이문을 회전시킬 때 씁니다. 나이트 레치는 외부에서는 열쇠, 내부에서는 작은 손잡이를 틀어 열 수 있는 실린더 장치로 된 것이고요.
크레센트는 여닫이문의 상하단에 붙여 경첩과 같은 역할, 이 부분이 틀렸죠. 그죠? 자, 크레센트 어디에 사용됐죠? 오르내리 창이나 미석이 창을 잠그는 철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레버터리 힌지는 스프링 힌지 일종으로 공중 화장실에 사용되었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94번입니다. 틀렸다면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건축 재료 중에서 마감 재료 요구 성능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일단은 마감 재료는 가장 바깥의 재료니까요. 화학적인 성능, 내구 성능, 방화 내화 성능은 필요한데 역학적인 성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95번 넘어가겠습니다. PVC 바닥재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보통 두께 3mm 이상의 것을 사용합니다. 접착제는 비닐계 바닥재용 접착제를 사용합니다. 바닥 시트에 이용하는 용접봉, 용접액 혹은 줄눈제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재료 보관은 통풍이 잘 되고, 어떤 재료건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하는 건 없죠. 그죠? 틀린 거 요겁니다. 예, 바로 재료는 눈이나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고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보관한다. 그죠? 파란색 별표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96번도 파란색 별표 한번 할까요? 네. 점토기화 중에서 훈소화에 해당하는 설명은 했습니다. 자, 우리가 훈소화는요, 네, 훈소화할 때 훈이 연기로 그을려 만든 기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건조 제품을 가마에 넣고 연료로 장작이나 솔잎 등을 써서 검은 연기로 그을려 만든 기화를 훈소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나머지는 전부 다, 네, 한번 해설 통해서 읽어보시고요. 훈소화는, 네, 이렇게 검은 연기로 그을려서 만든 기화다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7번 넘어가겠습니다. 골재의 실적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실적률은 골재 입형의 양부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부순 자갈의 실적률은 그의 입형 때문에 강 자갈의 실적률보다 작다. 실적률 산정 시 골재의 밀도는 절대 건조 상태의 밀도를 말하고요.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이 동일하다면 골재의 비중이 클수록 실적률은 낮아진다. 그죠? 질량이 동일하다면 비중이 클수록 실적률은 낮다라고 해야 맞죠? 그래서 틀린 설명 바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실적률이다라는 건 용기에서 골재 간의 공극을 제외하고 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그래서 실적률이 높다는 건 입자와 입자 사이에 공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98번. 미장 재료 중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죠? 기회돌이었죠. 기경성, 그죠? 공기에 의해서 굳어지는 성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보수성이 크고 응결 시간이 깁니다. 소석회에 모래, 해초풀, 여물을 혼합하여 바르는 미장 재료이다. 이렇게 소석회에 모래나 해초풀, 여물을 혼합한 걸 회반죽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2번이 바로 틀린 설명되고요. 자, 그 다음에 회반죽에 비하여 조기 강도, 최종 강도가 크고 착색이 쉽고 여물을 혼입하여도 건조 수축이 크기 때문에 수축 균열이 발생될 수 있다. 나머지는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99번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붙여볼까요? 파손 방지나 도난 방지 또는 진동이 심한 장소에 적합한 망임 유리의 제조 시에 사용하는 금속선은, 그죠? 유리와 유리 사이에 이제 이 금속선을 넣은 유리가 되겠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건 철선이나 철사, 황동선, 알루미늄 선이고요. 청동선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100번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할까요? 이건 앞에서도 나오긴 했는 것 같죠? 자, 목재의 결점 중에서 벌채 시의 충격, 그 밖에 생리적 원인으로 인하여 세로축의 직각으로 섬유가 절단된 형태를 의미하는 것은, 이렇게 직각으로 섬유가 절단된 형태의 결점을
컴프레션 페일러다라고 합니다. 답은 바로 3번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참고를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째 과목 건설안전기술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하죠.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시에 첨부 서류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가 건설공사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첨부 서류는 첫 번째는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 관리 계획이죠. 두 번째 작업공사 종류별 유해위험 방지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 관리 계획은요, 계획은 공사 개요서, 공사 현장의 주변 현황,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건설물 사용 기계 설비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전체 공정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 안전관리 조직표, 재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 방법 포함되었거든요. 자, 그럼 해당되지 않는 거 찾아볼게요. 그죠? 작업인부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102번 추락재 방지 설비 중에서 근로자의 추락재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로 작업 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필요한 설비는 있습니다. 우리가 작업 발판을 설치할 수 없어서 추락이 우려될 때는 추락 방호망 설치하고요. 작업자는 보호구 중에 뭐를 착용하면 좋을까요? 안전대 착용하도록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경사로 추락 방호망, 고장 사다리, 달비계 중에서 추락을 방어할 수 있는 건 2번의 추락 방호망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한번 법규 내용 읽어볼게요.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추락 방호망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추락 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103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항목에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했습니다. 자, 1번에 안전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현장은 사용 안 되죠.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관계자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업무용 기기는 안전보건관리자가 선임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 혹한 혹서의 장기간 노출로 인해 건강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능성 보호자구, 그죠? 일반적인 근로자 전체에게 지급하는 건 안 되죠. 하지만 이렇게 특정한 작업에 종사하는 혹한 혹서에 노출될 수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능성 보호장구 가능하다, 그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건 안 된다 그랬죠. 감리원이나 외부에서 방문하는 인사에게 지급, 요것도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 되겠습니다. 해설의 내용 꼭 참고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자,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가설 통로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사가 15도를 초과할 때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합니다.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 다리는 7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합니다. 수직경에 가설된 통로 길이가 15m 이상일 때는 몇 미터?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했죠.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는 안전난간을 설치합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5번 넘어갈게요. 역시나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비계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 장소에 작업 발판을 설치할 경우에 준수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작업 발판의 폭은 얼마죠? 40cm 이상이다, 그죠? 발판 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는 안전난간 설치합니다. 발판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2개 이상 지지물의 연결이나 고정한다. 그죠? 틀린 거는 1번 되겠습니다. 해설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자, 106번 넘어갑니다. 가설 구조물의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설 구조물은요, 본공사가 완공되면 이거 뭐 해야 되죠?
해체해야 됩니다. 뜯어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너무 튼튼하게 조립해버리면 해체하기가 곤란해지겠죠. 그래서 해체를 고려해서 조립한다. 이게 특징 되겠다. 그죠? 그러다 보니 도계제의 가능성이 크고요. 추락제의 가능성도 크게 되고 부재의 결합이 간단하고 연결부가 견고한 게 아니라 연결이 부족하겠죠. 그죠? 구조물이라는 통상의 개념이 확고하지 않죠. 그래서 조립의 정밀도가 낮다. 그죠? 틀린 설명 3번 되겠습니다. 107번 넘어가겠습니다. 거푸집 해체 작업 시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평 부재 거푸집은 연직 부재 거푸집보다 빨리 떼어납니다. 이거는 파란색 별표 한번 해볼게요. 수평 부재라고 하면 우리가 바닥이나 보나 이런 게 수평 부재죠. 수직 부재는 기둥이나 벽 같은 거잖아요. 그죠? 무조건 수평이 수직보다 빨리 떼어난다는 건 틀렸습니다. 충분히 양생이 되고 강도가 나온 다음에 제거해야 하는 게 맞죠. 그죠? 해체된 거푸집이나 강목 등에 박혀 있는 못이나 날카로운 돌출물은 즉시 제거합니다. 상하 동시 작업은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는데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긴밀히 연락을 하면서 작업합니다. 거푸집 해체 작업장 주위에는 관계자를 제외하고 출입을 금지합니다. 나머지 내용 맞죠? 그죠? 자, 그래서 해설 내용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08번 넘어가겠습니다. 번면은 경사면이다 라고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붕괴에 의한 재예방 조치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지하수와 지표수 침투를 방지한다. 물이 스며들면 어떤 흙이든 간에 강도 저하가 일어나서 붕괴되죠. 그래서 물의 침투를 방지한다. 좋죠. 그죠? 번면 경사 증가하면 더 붕괴가 되죠. 감소하고요. 절토나 성도 높이도 감소시켜야 붕괴를 막을 수 있죠. 토질의 상태에 관계없이 구배 조건 일정하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그죠? 건지 얼마, 습지 얼마, 그죠? 풍암 얼마 따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켜야겠죠. 자, 108번 답은 1번 되겠습니다. 109번 넘어가겠습니다. 취급 운반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 운반 작업은 집중하여 실시합니다. 생산을 최고로 하는 운반을 생각합니다. 곡선 운반이 아니라 직선 운반해야죠. 곡선 운반 위험하고요. 연속 운반합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10번 넘어가겠습니다. 철골 작업 시에 철골 부지에서 근로자가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고정된 승강로의 최대 답단 간격. 승강로가 이렇게 있다면 답단은 발을 밟는 답단이죠. 요 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면 헛디뎌서 떨어진다. 그죠? 그래서 얼마였습니까? 30cm였죠. 그래서 그림에서 요거 30cm 이내. 그죠? 너무 답단 간격이 넓으면 헛디뎌 또 추락하는 사고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자, 실기까지 중요하죠. 그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크레인에 설치된 방호장치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양중기의 대부분 공통 방호장치 4가지였습니다. 너무 많이 실어서 안 되죠? 과부하 방지장치. 와이로프를 너무 과도하게 감아 올려서 안 됩니다. 공과 방지장치. 비상시에 정지합니다. 비상정지장치.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동장치 있었다. 그죠? 자, 해당되지 않는 거 답은 1번의 공기정화장치 되겠습니다. 112번 문제입니다. 작업장 출입구 설치 시의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거. 틀렸다면 파란색 별표하십시오. 출입구의 위치나 수 크기가 작업장의 용도와 특성에 맞도록 한다. 좋죠, 그죠? 출입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주된 목적이 하역 운반 기계용인 출입구에는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하지 않는다. 자, 하역 운반 기계는 대표적으로 지게차죠. 지게차가 다니는 출입구에 사람 보행자용 출입구가 따로 없다면 차와 사람이 함께 다니죠. 위험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한다라고 해야겠죠. 3번 틀렸고요. 계단이 출입구와 바로 연결된 경우에는 작업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그 사이에 1.2m 이상 거리를 두거나 안내표지 비상벨을 설치한다. 그죠? 틀린 거 답은 바로 3번 되겠습니다.
해설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13번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옥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하여 이탈 방지 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그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순간 풍속 기준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순간 풍속이 초당 10m를 초과, 바람이 가장 작게 불 때죠. 완전히 조립 안 된 작업을 금지합니다. 그죠? 설치, 수리, 점검, 해체 작업 중지합니다. 바람이 초당 15m 초과할 때는 일하면 안 된다 그랬죠? 운전 작업 중지. 바람이 초당 30m 초과할 때는 옥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은 이탈 방지 조치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람이 30m를 초과하거나 중진 이상의 지진이 있은 후에는 옥의 양중기는 각 부위 이상을 점검합니다. 바람이 35m를 초과할 때는 옥의 승강기나 건설 작업용 리프트 등 승강기가 무너지는 것, 다시 말하면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자, 지금 옥의 주행 크레인에 대한 이탈 방지 장치는요, 순간 풍속이 초당 30m를 초과할 때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별표 3개 붙일게요. 집안 등의 굴착 작업 시 연암의 굴착면 기울기. 최근에 법규 이거 개정되었죠. 그래서 과거 책으로 공부하신다면 요 내용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뒤에 숫자가 클수록 이렇게 넓게 밑변을 넓게 쌓는 거다. 그죠? 1.5이고 1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습지는 넓게 쌓자. 1대1에서 1대1.5. 물이 없는 건지는 약간 높게 쌓아도 된다. 그죠? 1대 0.5에서 1대 1. 약한 풍암과 연암이 동일해졌습니다. 1대 1.0. 그죠? 경암은 1대 0.5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연암은 1대 1.0.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15번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틀리셨다면 파란색 별표 앞에서 나오긴 했죠. 사면 집안, 비탈면, 경사면, 사면 집안을 계량하는 공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전기화학적 공법, 석계 안정 처리 공법, 이온 교환 공법은 맞는데요. 옥력 공법은 없습니다. 주입 공법, 시멘트나 야객 주입 공법이 추가될 수 있겠습니다. 116번 넘어가겠습니다. 흙막이 벽체의 근입 깊이를 깊게 전면의 굴착 부분을 남겨두어 흙의 중략이죠. 토합이죠. 토합으로 대항하게 하거나 그리고 굴착 예정 부분의 일부를 미리 굴착하여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의 대책과 관계가 깊은 것은 흙막이 벽체를 깊게 하고요. 흙의 중량으로 대항한다. 토합을 지지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요 중에서요, 우리가 토합의 차이에 의하여 흙막이가 붕괴되는 현상, 히빙 현상이었죠. 연약한 점토 집안에서 토합의 차이에 의하여 흙막이가 붕괴되는 현상 또는 흙이 붕괴된 면에 불룩하게 솟아오르는 현상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의 히빙 현상 되겠습니다. 히빙 현상 방지 대책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17번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통로 구조로서 옳지 않은 것은 발판 간격 일정하게 합니다. 발판과 벽 사이 15cm 이상의 간격 유지합니다. 사다리 상자는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게 합니다. 폭은 얼마였죠? 30cm 이상. 그죠? 사다리식 통로에서 발판이 올라가는 폭은 30cm 이상으로 한다 했죠. 틀린 거 4번 되겠습니다. 자, 참고 내용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18번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는 경우에 준수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동바리의 변형이나 변이, 집안의 치마 유골물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한다. 좋습니다. 작업 중에는 거푸집 동바리 등의 변형, 변이, 치마 유무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빠른 시간 내 우선 완료하고 근로자 대피 아니죠. 그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시자를 배치해서 이상이 있으면 즉시 근로자 대피해야죠. 그죠? 틀렸죠?
3번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에 거푸집 붕괴 위험이 발생한다면 충분한 보강 조치합니다. 콘크리트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생기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 타설한다. 그죠? 나머지는 맞는 내용 되겠습니다. 119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건설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에 작업면의 조도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초정밀은 600이 아니라 750 룩스 이상이었죠. 정밀 작업 300, 보통은 150, 예, 초정밀, 정밀, 보통을 제외한 기타는 75 룩스 이상. 그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0번 보겠습니다. 역시나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강관 틀 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수직은 6, 수평은 8m마다 벽 이음합니다. 높이가 20m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경우 주틀의 간격은 2.4가 아니라 1.8m 이하로 했죠. 그죠? 2번 틀렸습니다.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m 이하. 길이가 4m 이하, 높이가 10m를 초과할 때는 10m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팀 기둥 설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틀 간의 교차 가세 설치하고요. 최상층 5층 이내마다 수평재 설치한다. 나머지 맞죠, 그죠? 자, 그래서 틀비계 조립 시 준수사항의 해설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역시나 본인이 틀린 내용 꼭 확인하시고요. 자, 이렇게 파란색 별표 있는 내용도 꼼꼼히 시험 앞에는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여유가 되신다면 별표 2개나 3개짜리 내용들은 실기에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체크해서 핵심 단어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